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.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. 장 기자, 오늘 들고 나온 이슈는 뭡니까? 네, 오늘 이슈 주인공은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.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2주간 정부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현장 감사에 나섭니다. 네, 이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이 행정안전부 이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까? 이 금융당국이 이 감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? 네, 맞습니다. 이 새마을금고는 사실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그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또 편법 대출 논란까지 일면서 이 보다 좀 전문적인 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그 일환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겠고요. 또 행안부를 포함해 금감원, 예금보험공사, 새마을금고 중앙회까지 합동으로 나서는 첫 감사가 되겠습니다. 네, 사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이슈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까?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성입니다. 불과 2년 전만 해도 3%대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들어서 7%대로 치솟으면서 일부 금고들의 부실 우려가 커졌습니다. 이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건전성 현안 점검이 좀 우선될 전망이고요. 여기에 지난주 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까지 터진 만큼 유사한 사례의 사업자 대출이 더 없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 이번 사건으로 첫 새마을금고 감사 대상은 당초 이제 20개 금고에서 40개 금고로 좀 확대가 됐고요. 감사 인원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감사 기간도 확대돼서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네, 지난해부터 유독 이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. 뱅크런, 부동산 PF 부실, 횡령 등 여러 사고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?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간 금감원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,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논란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 왜곡된 구조를 꼽습니다. 이 새마을금고는 지역조합이라는 특성상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. 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금고 업무 총괄은 물론이고 직원 임명권까지 갖고 있어서 그야말로 실세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때문에 깜깜이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, 이런 구조라는 지적입니다. 네.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이 7년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횡령은요 95건, 그리고 피해액만 643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. 여기에도 이사장의 권한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. 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가 끝나면 2번이나 연임이 가능해서 최대 12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임을 모두 했다 하더라도 상근이사로 등재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에서 문제를 인식했더라도 제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정부 합동 감사를 한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좀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또 이 사건이 생길 것 같다,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. 네, 새마을금고에서도 이런 문제를 사실 인지하고 본격적인 쇄신에 돌입을 했습니다. 먼저 중앙회장의 권한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좀 변경하기도 했고요. 중앙회 최초로 리스크 기능을 담당하는 리스크 관리 최고 책임자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. 또 상시 감독, 검사 체제를 통해서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 역량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당국이 편법으로 이뤄진 사업자 대출까지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사례들이 적발되면 감독 이관에 대한 문제도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슈 플러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.